전북대학교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대 등 다른 대학과 반도체 공동연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인데 이번 연구소 유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북대학교 양호봉 총장과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호봉 총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양호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사활을 걸 정도라고 좀 매달 있다고 하셨던데 어떤 사업이길래 그 정도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쉽게 말하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공장 형태의 연구소를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배운 반도체를 실질적으로 웨이퍼에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뭐 트랜지스터나 이런 다이오드 같은 칩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 칩의 특성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전체 일관된 공정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팹입니다. 공장, 일종의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 도내에 재학하고 있는 우리 전북대뿐만 아니고 다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 그다음에 고등학생들도 이제 반도체를 자기가 원하는 반도체를 설계를 하거나 또는 설계된 반도체를 자기가 처음 웨이퍼부터 만들 수 있는 그런 일관된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첨단 산업의 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게 또 중요한 의미는 총 규모도 602억 정도 되는 이제 뭐 반도체 건물 반도체 공장에 해당하는 건물이 322억이고요. 장비 뭐 반도체 장비를 280억을 구축해서 602억에 해당되는 그런 전체적인 팹 말하자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공장 이런 걸 지어주는 산업 연구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비단 반도체만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차세대 자동차는 지금 거의 자동차가 반도체가 50% 정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동차에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도 반도체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앞으로의 우리가 생각하는 AI랄지 이런 거에는 다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를 만들어 보는 어떤 인재가 이제 앞으로는 뭐 취업이랄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 전북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총 시설이 602억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되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듣는 분들 또 보고 계신 분들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웨이퍼랄지 뭐 트랜지스터 또 여기 다이오드 여러 가지 또 패터닝의 공장 형태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하면은 반도체는 이제 실리콘 웨이퍼처럼 이게 디스크처럼 돼 있는 게 지금 12인치짜리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막을 입힙니다. 이제 반도체를 웨이퍼에 방막을 입히고 그 다음에 방막을 깎아가지고 이제 하기 위해서 포토 리소그래피라 노광을 시키고 포토 레지스터를 입히지 않은 곳인 파이고 포토 레지스터를 입힌 것은 파이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서 패터닝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이 노광과 그다음에 식각 그 반도체를 파는 공정 그다음에 이제 다시 증착을 하는 그런 공정 이 세 가지 공정을 저희가 주로 특화하는 그런 공정인데 예를 들면 이제 웨이퍼에다가 증착을 하고 그걸 노광을 시키고 깎아내고 다시 또 원하는 것을 증착하고 그런 층층이 한 12층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쌓는 그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는 패터닝입니다. 어떻게 그걸 파내고 또 적층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반도체에서 가장 핵심 공정을 패터닝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세부적인 거죠. 세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북대학 그렇게 패터닝에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패터닝이 끝나면 원하는 또 선을 잇는 또 전기를 잇는 선을 잇는 메탈리제이션이 있고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패키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반도체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공정이 6개 주요 공정이 있는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첨단 장비를 구축을 하고 학생이 웨이퍼를 가지고 자기가 마지막 원하는 반도체 칩까지 만드는 그걸 다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공정이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6개만 지금 서울대를
포함해서 7개만 지금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뭐 모든 대학이 아주 관심이 많지만 결국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좀 7개가 선정이 되었다. 그런데 그중에 전북대가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서 다시 한번 기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상당한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네네. 자, 근데 도내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전북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미 그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 상당히 주요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반도체 팹이라는 게 이제 반도체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웨이퍼에서부터 칩을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팹이라고 하는데 공장인 것이죠. 그것을 이미 서울대, 경북대, 전북대가 34년 전에 그 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마이크로메타라고 해서 상당히 큰 폭의 그런 폭이 굉장히 큰 거였지만 요즘 굉장히 나노 레벨로 굉장히 첨단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0년 후에 결국은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첨단의 그 팹을 결국은 지어서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지금 교육부를 중심으로 6개를 선정을 하고 하나는 이제 서울대학교가 중심이 되는 거 나머지 6개가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 위주로 좀 선정을 했는데 이제 이런 우리 전북대학교, 경북대학하고 서울대는 이미 이런 노후화가 34년간 있기 때문에 이 새로 이번에 유치한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구축이 되더라도 그동안의 노후화가 있었던 전북대학교하고 경북대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높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대를 제외하고 6개가 선정이 되었지만 우리 전북대학하고 경북대가 이걸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서울대와 또 지역의 6개 그 공장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은 전북대와 서울대 또 강원대 이들 대학들이 따로 또 같이 하는 어떤 그 작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업무 분장이 좀 이루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전북대학교는 패터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착, 노강, 식각이라는 그런 3가지 핵심적인 분야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요.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패키징에 또 중점을 둡니다. 패키징이 이제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경북대는 또 다른 분야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전력 반도체나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이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합치면. 특화 분야를 다 합치면 정말 종합적인 저희가 되지만 우리 전북대학교도 종합적인 반도체 공장을 공장형의 연구소를 짓지만 주로 특화된 분야에 집중된 어떤 그런 장비를 갖추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약간 저희가 특화되지 않은 분야는 다른 반도체 공동연구소와 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패터닝 쪽에 이제 중점을 두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터닝이 지금 현재의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가장 난제로 생각하는 게 패터닝입니다. 나머지 다른 분야는 굉장히 많이 나노 레벨로 가면서 어려워지는 것이 패터닝이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굉장히 그 주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 연구소로서 부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국내 굴지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팹을 경기도 클러스터로 만들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도 일자리 수요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반도체를 전공하는 우리 학생들은 반도체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서울대나 이런 데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 가서 한 3주 정도 머무르면서 반도체를 자기가 원하는 반도체를 만들어 보는 어떤 그런 지금 형태였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구축이 되면 우리 학교에서 전북대학교에서 그걸 만들어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시간적인 문제를 할 때 또 그 경제적인 비용도 3주간 서울에서 거주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도 이제 이런 쪽에 그 반도체 그 과정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자격증까지 저희가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반도체 1급, 2급의 그런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 인재는 이제 사실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기 그러겠죠.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되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고등학생들도 지금 이제 그 학점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이제 첨단의 그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 반도체 공동연구소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2급 인증을 따거나 아니면은 학점을 몇 가지 들어서 이게 굉장히 입학할 때 수시나 이런 면접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시설이 될 것 같고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첨단의 장비를 이렇게 보면서 미래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도내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희소식이고 중요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산학연의 어떤 대표 주자로 떠오르지 않을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관심이 가겠고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세계 1위였지만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엔비디아랄지 네네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제 나노에서 더 이상 들어가는 그 세밀한 분야들은 또 이제 AI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북대 역할 앞으로는 어떻게 좀 자리매김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AI도 결국은 엔비디아에서 AI의 적절한 칩을 만드는 게 사실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반도체 공동연구소에서 실험 실습을 거치고 반도체 공정 1급, 2급의 어떤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실 원하는 자기가 하이텍의 글로벌 컴퍼니, 글로벌 회사에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북대학교가 이런 분야를 주도하고 또 이런 반도체를 저희가 공동연구소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2차 전지랄지 도에서 이제 전북 특자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2차 전지랄지 그렇죠. 또 방산이랄지 이제 이런 분야의 어떤 또 미래 자동차랄지 이런 분야에 필요한 어떤 인재들이 여기서 공동연구소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보고 또 실습을 해보고 이게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북대학교는 이제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점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 맞춰서도 학제 개편까지도 염두에 두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 공동 연구소가 들어가기 전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도 우리가 좀 유치를 했습니다. 한 350억.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도 대학원도 또 120억 정도 해서 이 반도체 분야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1,000억 이상의 그런 인프라하고 교육 사업을 교육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전북 특다도도 산업이 좀 유치랄지 반도체나 첨단 산업의 유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지금 기존에 우리 전북 특자도 내에 반도체 아까 패터닝 쪽에 중요한 케미컬을 생산하는 기업은 전북 특자도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우파인케미랄지 OCI랄지 그다음에 한솔 케미컬 그다음에 백강산업 이런 기업들이 우리 반도체 케미컬에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반도체 케미컬 회사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반도체 케미컬을 수입 규제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랬는데 그때 사실 우리 도내에 있는 OCI랄지 그다음에 동우파인케미랄지 이런 회사들 백강 산업이랄지 이런 데서 케미컬을 결국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패터닝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도내에 있는 산업체들도 이 반도체 공동연구소와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산업
또 발전을 하게 되고 예, 예.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예. 수가 있겠습니다. 뭐 네네. 기업체와 또 대학이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네네. 예,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반도체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네. 최근에 네. 남원 서남대 부지 매입을 하셨죠. 네네. 예. 나름대로 구상이 있을 텐데 뭐 남원 이제 글로컬 캠퍼스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지금 어떤 추진 과정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글로컬 30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남원 서남대를 유치해서 우리 전북대 글로컬 캠퍼스로 지금 만들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 이미 남원시에서 서남대 부지와 건물을 202억에 매입을 해서 예. 지금 전북대로 관리 이전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거치고 환경 정리를 완전히 뭐 하고 2006년에 마치고 2007년에 이제 캠퍼스로 인정을 받고 이제 2027년 예. 본격적인 그 글로컬 캠퍼스가 오픈이 됩니다만 예. 저희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년 2학기부터 학생을 뽑습니다. 예를 들면 K컬처, K커머스, K 과학기술 해가지고 100명씩 300명의 외국인을 먼저 뽑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뽑아서 전주 우리 캠퍼스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남원 캠퍼스가 오픈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K컬처는 K팝이랄지 이런 쪽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세계적인 그 K팝 스쿨이 저희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남원이 판소리나 소리의 문화의 고장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소리랄지 어떤 그 문화 산업과 접목을 시키는 그런 글로컬 캠퍼스가 되게 되면은 아마 그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그런 캠퍼스가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으로만 이제 구성이 된다는. 예, 그렇습니다. 유학생으로 처음에 이제 저기 학과가 출범을 하지만은 저희 그 전북대학교 글로컬 30 사업을 유치하면서 전학 전과를 굉장히 자유롭게 풀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과에 K 그 팝 스쿨에 이제 여기 본교에 있는 우리 전북대 학생이 전학해서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배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기 외국인으로 시작하지만 내국인도 이제 뭐 그렇게 오게 되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만 있는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캠퍼스가 될 것입니다. 우선 이제 출발은 이제 외국인 그렇습니다. 유학생을 위주로 이제 출발을 하되 서로 이제 상호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제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요. 자,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먼저 출범을 할 수도 있을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저기 캠퍼스의 그 공식적인 인정은 완전히 환경이랄지 이게 정비가 돼야 되는데 학과는 외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이건 정원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컬 캠퍼스에 들어설 학과의 외국인을 먼저 뽑고 여기서 교육을 하고 이제 캠퍼스가 인증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이전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규 커리큘럼으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정원외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앞으로 2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도 많이 지금 분주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 뭐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특자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이제 한 뭐 경제인들 성공한 경제인들이 한 3,000분 정도가 이 우리 저기 학교를 비롯한 전북 도내에 오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여기 도내 기업들이 전 세계에 진출하는 중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전북대학교에서 일원해서 이 한인 경제인 대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의 세계 진출에 그 중요한 네트워크로 저희가 이게 삼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진출할 때 성공한 한국인들과 함께 그 네트워크를 가진다면은 그 나라의 진출을 뭐 회사에 취직하거나 아니면은 그 나라에 사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전북대학교는 이번에 그 한인 경제인 대회를 굉장히 중요한 그 세계적인
글로벌 유니버시티로 가는 중요한 교두보로 지금 삼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러겠죠. 학생들도 이제 행사를 보면서 어떤 큰 꿈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행사장으로 전북대가 낙점된 이후 그 이유 거기에 관련해서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좀 주요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그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께서 그 한인 경제인 대회를 유치할 때는 무형유산원에서 하기로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 동포청에서 무형유산원 일원에서 하게 되면 그게 너무 장소도 좁고 교통 대란에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는 그런 저기 제안에 따라서 이제 전북대학교가 굉장히 캠퍼스도 넓고요. 그다음 시설도 뭐 다양한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북대학교 내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전시 시설을 가진 컨벤션 대형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 김관영 지사나 우범기 시장님께서 생각을 하기에 우리 대웅동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걸 에어돔을 설치를 해서 이제 긴 쪽으로 하면은 저희가 통로를 확보하고 또 150m 정도 굉장히 긴 저기 길이에 에어돔을 설치하면 컨벤션 센터에 못지않은 그런 시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컨벤션 전시는 하고 삼성문화회관이랄지 체육관이랄지 또 저희 학교에 이제 회의 시설이 많은 진수당이랄지 국제 컨벤션 센터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한인 비즈니스 경제인 대회를 하기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까지는 이제 그 한인 경제인 대회를 대부분 컨벤션 센터에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우리 전북대학교에서 한인 경제인 대회를 함으로써 이제는 이게 대학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구나. 왜 그러냐면 뭐 아름다운 캠퍼스, 그다음에 여유 있는 공간, 그다음에 시설도 거기에 못지않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걸 기화로 해서 다음에 그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할 때는 좋은 시설을 가진 대학에서 그 뭐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대회로 치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도 이제 관련되는 시설 주변에 그 시설 정비를 지금 뭐 10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뭐 도로 정비도 하고 시설도 리모델링도 하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 맞이 준비 한창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캠퍼스가 다시 또 그 재발견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돔도 설치돼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이 이제 이런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물꼬를 트지 않을까 이런 그 자리매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글로컬 대학으로서 전북대가 갖는 의미 남다를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전북대학교는 사실 이제 우리 전북 특자도의 모든 산업과 도민들께서 잘 사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래그십 대학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전북대학교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 대학 자체만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또 전북 특자도 내의 산업, 그다음에 도민들께서 잘 살고 또 평생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플래그십 대학으로서 역할을 저희가 충실하게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저희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해야만 결국은 우리 대학 발전이 지역 발전에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적인 구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하는 그런 노력을 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US 리포트에서 2024년 대학 랭킹을 발표했는데 우리 전북대학교가 5분야가 이미 100대 대학에 진입을 했습니다. 화공이랄지 환경이랄지 물리화학이랄지 이런 또 재료랄지 이런 분야는 이미 100대 대학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전북대학교가 이 100대 대학에 한 10개에서 15개만 들어가게 되면 분야로 볼 때 총 분야가 한 60개 분야 정도 되는데요. 10개에서 15개만 들어가면 이미 100대 대학으로 이미 대접을 받고 그다음에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기 때문에 더욱
좋은 대학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역과 함께 세계로 향하는 전북대의 모습 응원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예,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북대 양호봉 총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